자, 일단은 우주의 원소 분포와 빅뱅 우주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원소들은 우리가 스펙트럼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 원소들을 찾을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스펙트럼입니다. 이 스펙트럼은 뭐냐면 분광기. 이게 이제 분광기야. 프리즘을 다른 말로 분광기라고 불러주기도 하지. 얘들을 통과하게 되면 빛의 굴절률에 따라서 이렇게 빨주노초 파남보로 색깔이 나눠져. 이때 이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색깔을 우리는 스펙트럼이라고 불러주고, 보라색은 더 파장이 짧고 빨간색은 파장이 길더라. 자, 파장이 짧을수록 굴절이 크게 나타나는데, 파장이 짧다라는 건 다른 말로 진동수가 어떨수록 클수록, 진동수가 더 클수록 굴절이 크게 나타난다. 됐습니까? 자, 그럼 이 스펙트럼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연속 스펙트럼. 모든 파장에서 색깔에 나타나는 게 연속 스펙트럼. 두 번째는 방출 스펙트럼입니다. 어디에서? 고온의 기체에서. 고온의 기체에서 뭐가? 방출선. 즉 까만색 위에 특정한 파장에서만 색깔이 나타나는, 그걸 우리는 방출선이라고 불러주고, 세 번째는 흡수 스펙트럼. 이 흡수 스펙트럼은 뭐야? 저온의 기체를 통과하면서 빛이 흡수된다. 그리고 나면 검은색의 흡수선. 이번에는 연속 스펙트럼 중간중간에 검은색 선들, 그걸 우리는 흡수선이라고 불러주고, 이 흡수선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러면 이 방출 스펙트럼과 흡수 스펙트럼은 뭐에 의해서? 얘들은 전자에 의해서 나타나는데, 원자의 구조를 한번 그려보면 원자핵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원자핵 주변으로 전자들이 돌 수 있는 이런 전자 껍질들이 존재를 해.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전자가 바깥쪽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느냐면 에너지를 흡수해야 돼. 이때 흡수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야. 이 에너지들이 빠지고 남은 애들이. 반면에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이 안쪽으로 들어갈 때는 에너지를 어떻게 한다? 방출하더라. 이때 나오는 빛들이 방출 스펙트럼이 되는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과 방출 스펙트럼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이때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소의 종류에 따라 흡수선의 위치, 수가 어떻더라? 다르더라. 조금만 위로 옮길게.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흡수선의 위치와 수가 다르더라. 두 번째, 같은 원소는 흡수선과 방출선, 요거를 지우고 일단 방출선의 위치가 같다. 여기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다 전자라고 표시를 합시다. 전자. 왜? 원소마다 전자들이 존재할 수 있는 에너지 껍질들이 정해져 있어. 에너지 껍질들이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요 전자들, 요 껍질들이 원소의 종류에 따라서 위치나 그 에너지 차이가 다르단 말이야. 그걸 우리는 에너지 준위라고 불러. 에너지 준위. 그래서 더 고에너지 준위,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들이 이동하게 되면 방출 스펙트럼이 나타나는 거고,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전자들이 높은 에너지 준위로 이동하게 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더라. 그럼 우리가 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어?
스펙트럼의 선의 위치하고 수를 알면 어떤 종류의 원소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있겠지. 그래서 우주를 구성하는 천체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자, 선의 위치와 개수를 가지고 우리가 원소의 뭐를 알 수 있다? 종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굵기를 가지고 뭐를 질량 또는 밀도 얼마나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양을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됐죠? 밑에 나와 있어. 선폭을 비교해서 질량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별빛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뭐를 알 수 있다? 별을 구성하는 원소의 종류와 질량비를 알 수 있고 이걸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수소 헬륨 질량비가 3대 1. 이거 우리 배웠었지? 네. 뭐야? 빅뱅 우주론의 증거 1. 맞습니까? 수소 헬륨 질량비. 두 번째는 뭐 있었어? 이거 말고도 우주 배경 복사라고 하는 증거도 있었지? 뒤에 나오겠지만 우주 배경 복사라는 증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빅뱅 우주론이 확립되는 과정을 좀 얘기를 할 건데 이 과정의 중심에 누가 있다? 허블이라는 학자가 존재한다. 이 허블은 외부 은하를 최초로 발견해. 첫 번째 한계의 외부 은하를 발견해. 외부 은하를 발견하고 그 외부 은하에 뭐를 발견을 했더니 스펙트럼을 관측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이 흡수선의 위치가 어떻게 된다? 길어지더라. 흡수선의 파장이. 점점점 어느 쪽으로? 빨강색 쪽으로, 즉 붉은색 쪽으로 치우치더라 라는 거야. 오늘 보고 내일 보고 모레 보고 하루 지나면서 관측을 했더니 원래 위치에서 조금씩 빨간색 쪽으로 치우쳐 가더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적색 편이 레드시프트라고 불러. 그럼 붉은색 쪽은 파장이 길다라는 얘기거든. 그러면 소리로 얘기하면 저음에 해당하는 거예요. 저음. 그럼 보세요. 사이렌 소리가 자, 이 구급차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어때? 소리가 점점 삐뽀 커지는 것도 커지는 거지만 소리가 점점 높아져. 그러다가 멀어지면 삐뽀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음이 된다라는 건 멀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관측자로부터 어떻게 된다? 멀어지고 있구나. 그러면서 파장이 어떻게 되는구나? 길어지는구나. 그럼 이 적색 편이하고 반대되는 게 뭐야? 청색 편이 블루시프트. 얘들은 어느 쪽으로? 청색 쪽으로 어떻게 된다? 파장이 짧아지더라. 그 얘기는 어떻게 된다? 가까워지더라. 그래서 소리로 따지면 음이 점점 높아지는 거고 빛으로 따지면 파란색 쪽으로 점점 치우쳐 가는 거고 적색 편이는 소리로 따지면 저음 또는 점점 멀어지니까 파장으로 따지면 빛으로 따지면 붉은색 쪽으로 이동을 하더라라는 거지. 됐습니까? 이렇게 해서 허블이라는 학자가 외부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점점 어떻게 되고 있구나? 멀어지고 있구나를 발견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봤더니 자, 가까운 은하는 이 거리가 짧아. 조금씩밖에 안 이동해. 이렇게 조금밖에 차이가 안 나. 근데 먼 은하는 어때? 얘가 이렇게 많이, 얘도 마찬가지로 많이 이동을 하잖아. 그렇지? 그러면 가까운 은하랑 먼 은하 중에서 누가 파장이 더 많이 길어졌어? 먼 은하가 더 많이 파장이 길어졌지. 그 얘기는 더 어떻더라? 빠르게 멀어지고 있구나. 자, 이걸 가지고 허블이 뭐를 한다?
대부분의 은하에서 적색 편의가 관측되고 있구나. 즉 뭐야?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찾아냈다라는 거야. 멀어지고 있구나. 그런데 봤더니 멀리 있는 게 어떻더라? 빠르게 멀어지는구나. 멀어지는 건 멀어지는 건데 가까이 있는 애보다 멀리 있는 애가 더 빨리 멀어지는구나. 그래서 외부나의 거리에 뭐가 이 후퇴 속도가 비례하다라는 걸 찾아낸단 말이야. 그럼 왜 도대체 멀리 있는 게 더 빨리 멀어질까? 우주가 뭐 하기 때문에? 팽창하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지.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후퇴 속도가 결정이 된다라는 거고, 그걸 우리는 이렇게 표현해.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 법칙. 자, 여기서 요 H는 허블 상수고요. 이 허블 상수는 현재 약 71km/s per 메가파섹 정도. 1메가파섹에 떨어진 별은 약 1초에 71km를 멀어진다. 알겠습니까? 1메가파섹에 떨어진 별은 1초에 71km/s. 보통 근데 별들이 1메가파섹이 있는 건 흔치 않아. 보통 별들은 수십 메가파섹, 수백 메가파섹, 수십만 메가파섹도 있어. 은하들, 다른 은하들. 그러니까 그냥 별들이랑 우리 은하에 있는 별들은 안 되고, 다른 은하에 있는 별들은 보통 수십만 메가파섹 정도, 막 수백만 메가파섹씩 떨어져 있고 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T분의 S. 이거 뭐야? 거속시지? 자, 거리를 뭘로? 시간으로 나눈 게 속도야. 그렇지? 근데 지금 위에서는 이게 어떻게 표현됐어? HR로 표현됐어. 그럼 H는 허블 상수고 요 R은 은하까지의 거리란 말이야. 그렇지? 그럼 얘도 거리고 얘도 거리니까 없애버리면 결국 남는 것은 T분의 1이 뭐더라? H더라. 맞습니까? T분의 1이.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알 수 있는 거. H분의 1이, T는 뭐더라? H분의 1이더라. 맞습니까? 자, 이제 이 T가 의미하는 건 우주의 나이를 의미합니다. 우주의 나이. 그래서 이 허블 상수의 역수가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되는 거고, 그래서 옆에 나와 있지? 이렇게. 왜 H분의 1이 우주의 나이냐? 거속시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그리고 우주는 탄생 초기부터 빛의 속력으로 빨라졌을 거다라고 주장을 한단 말이야. 물론 뭐 다른 예외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계산해 봤더니 약 138억 년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 우주의 크기를 계산을 해 봤더니 138억 광년이더라. 빛의 속력으로 커지고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광년은 거리의 단위지 시간의 단위가 아닙니다. 이 허블 법칙은 은하들이 발견될 때마다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렇게 그냥 선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허블이 거리하고 후퇴 속도를 계산해서 여기다 점을 이런 식으로 찍었어. 은하들 발견된 은하들의 이런 점들을 찍어봤더니 어떤 이런 추세선이 나타난단 말이야. 이렇게 직선 형태의 추세선. 그래서 이 친구 요쪽으로 만약에 은하들이 많이 위쪽으로 많이 발견되면 얘가 조금 더 위쪽으로 이렇게 되겠지. 맞습니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뭐야? 이 점들을 찍어서 이 점들의 추세선을 찾아봤더니 이 정도 요런 그래프 기울기가 나오더라라는 거. 실제로 모든 은하들이 저기에 딱 맞아 떨어지진 않아.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첫 번째는요, 아인슈타인은 무슨 우주론이었었냐? 정적 우주론. 우주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리드만은 팽창 우주론을 주장했었지. 자, 이 두 학자들이 서로 대립관계에 있다가 누가 등장을 해? 방금 얘기했던 허블이 등장을 하면서 우주가 어떻게 되고 있구나? 팽창하고 있구나가 등장을 하니까 아인슈타인도 이 허블의 이론에
인정할 수밖에 없어.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을 해 결국은. 자, 그래서 누구의 호일이라는 학자가 이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 우주 팽창설을 더해서 뭐야? 정상 우주론이라는 걸 주장하게 된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팽창 우주, 요거를 화살표를 이렇게 그리지 말고 이렇게 그려보자. 이렇게 그리자. 거쳐가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프리드만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주 팽창설을 거쳐서 누구? 가모프의 뭐가? 빅뱅 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된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호일과 가모프의 2차 우주론이 되겠지. 논쟁, 우주론의 논쟁이 되겠지. 자, 그래서 첫 번째 등장하는 건 무슨 우주론? 빅뱅 우주론. 한 점에 모여 있다가 빅뱅, 그지? 큰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정상 우주론. 뭐야? 빈 공간에 새로운 물질이 생성된다. 요게 이제 포인트지. 정상 우주론은 자, 그러면 빅뱅 우주론이랑 정상 우주론을 비교해 보면 우주의 크기는 당연히 어떻게 돼? 허블의 우주 팽창설에 의해서 둘 다 우주는 커지고 있다라는 게 공통점이고, 원래 정적 우주는 우주가 커지지 않는다, 일정하다였어. 근데 허블이 등장을 하면서 우주가 커지고 있구나. 그런데 우주의 질량이 일정하더라. 여기서 질량이 일정하다라는 건 은하의 뭐라고 해야 될까? 여기다 여기 쓰자. 이 정상 우주로는 우주의 질량이 증가한다라는 건 새로운 은하의 탄생이 있더라. 지금도 물론 새로운 은하들은 탄생하고 있어.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상 우주론은 뭐냐면, 정상 우주론의 질량은 은하 사이들의 거리들이 멀어지면서 그 은하 사이의 거리에 새로운 은하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얘들은 빅뱅 우주론은 은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더라. 은하와 은하 사이 거리가 그냥 멀어지는 거지. 그럼 이제 문제는 밀도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여기 부피가 우주의 크기가 될 거고 요 질량이 우주의 질량이 되겠지. 그러면 부피가 커지면서 질량이 일정해. 그럼 우주의 밀도는 어떻게 된다? 감소할 거고요. 빅뱅 우주론에서는. 반면에 정상 우주론은 부피가 커지면서 질량도 같이 커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밀도가 어떻더라? 일정하더라. 그 다음 우주의 온도는, 자, 밀도에 의해서, 이 질량에 의해서 은하들이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기 때문에 은하의 수가 같다라고 하면 방출되는 에너지량도 어떻더라? 일정할 거야. 근데 우주의 크기가 커지니까 에너지량 일정해도 어떻게 된다? 감소된다. 그래서 부피가 커지는, 크기가 커지는 거지. 이거분의 이거고, 얘는 크기가 커지면서 에너지도 일정하기 때문에, 증가하기 때문에 온도가 일정하더라. 됐죠? 자, 그래서 아까 위에 선생님 적어놓은 게 정적 우주론과 동적 우주론, 이게 시즌 1이야. 이게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이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동적인 우주론은 프리드만의 우주 팽창설이고, 그때 팽창 우주론, 팽창의 증거가 발견이 되니까 두 번째 시즌 2가 되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과 정상 우주론이 대립이 되더라. 동적 우주론이 빅뱅 우주론, 정적 우주론이 정상 우주론이 되고, 그 이후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어떻게 됐다? 빅뱅 우주론이 더 확립이 되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까지.